작전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사실 일본은 미군이 과달카나를 공격할 거라는 예측 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뭐가 오긴 오고 있는데 지금 공격받고 있는 포트 모르즈비로 증원 가는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이 시기 미군은 이미 일본군 암호 체계를 어느 정도 해독하고 있었다는 거. 직전 한타였던 미드웨이도 이런 식으로다가 작전 뽀록 나서 역으로 털렸던 건데 일본 얘네는 아직도 자기네들 작전이 다 중계되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달카날의 일본 측 병력은 불과 900여 명, 나머지는 대부분 급하게 충원한 민간인 공사 인력이라 상륙 병력 10,000명 이상의 80척 이상의 함선을 동원한 연합군에게 수적으로도 밀렸고요. 때문에 나름대로 필사적인 저항을 펼쳤음에도 불구 과달카날은 불과 이틀 만에 연합군의 손에 떨어집니다. 일본 지상군 별거 없네. 이대로만 갑시다. 걱정한 것에 비해 큰 피해가 없었던 미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렇게 스무스하게 상륙한 10,000여 명의 미 해병대. 그러나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와이 코앞에서 싸웠던 미드웨이 때와는 달리 이쪽은 일본군 나와버리지요. 비록 어이없게 상륙을 허용했지만 일본군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군은 이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과달카나를 탈환하러 오는 일본군의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다만 일본도 이때쯤 되니까 미국을 상대로 정직하게 한 대씩 주고받으면 무조건 손해라는 것 정도는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홈그라운드 라고 해서 사무라이 마냥 정면 승부할 생각은 없었다는 거. 그래서 갖고 나온 게 뭐다? 야간 수뢰전이다. 예, 그냥 쉽게 말해서 닌자 마냥 밤에 몰래 가서 어뢰로 뒤통수 후리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어휴 역시 일본답다, 치사하네,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또 생각해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이게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전술이 아닙니다. 망망대해에서 한밤중에 적 군함만 쏙쏙 찾아 공격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만 일본이 그동안 암습으로 크게 재미를 보았던 만큼 이쪽 전술에서만큼은 실제로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 이겁니다. 심지어 이 당시 일본군은 산소 어뢰라는 최신 무기까지 보유 중이라 어뢰전 한정으로는 연합군보다 실제로 스펙상으로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걸 야밤에 적정거리까지 접근해 쏴제낀다. 기도 비닝만 잘 유지하면 이론상 가불기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1942년 8월 8일 미군이 과달카날에 상륙한 그 바로 다음날 미카와 구니치 제독이 이끄는 일본 해군 제8함대가 출격. 과달카날 북서쪽 사보섬 연안에서 정찰작전 중이던 연합군 함대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합군 중순양함 4척이 침몰 및 손상, 구축함 2척이 손상을 입는 엄청난 전과였지요. 예상치 못한 암습 크리가 터지면서 과달카날의 미군 병력들은 졸지에 고립된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당장 물자가 부족했다는 거. 미군이 물자 부족? 좀 말이 안 되죠? 상륙 작전이 급하게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일본군 마냥 당장 쓸 물자만 실어 보내고 추가적인 보급은 나중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막상 보급선을 지켜줘야 될 군함들이 초장에 다 터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만큼 당장 제공권도 확보가 안 돼서 하루 왼종일 일본군의 함포 사격과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고립된 미 해병 한 개 사단은 바닷길 다시 열릴 때까지 일본군이 파놓은 참호에 들어가 일본군이 남겨놓은 쌀을 먹으면서 버텨야만 했지요. 일본군에게는 전례가 없던 무호흡 프리딜 타임이죠. 하지만 일본은 역시 일본이었고 여기서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립니다. 해전에서 한번 시원하게 턱주가리 돌려놨으니까 미군도 쫄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함대 전력 소모할 것 없이 가성비로 공격해도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일본군은 과달카날에 고작 1,000명도 안 되는 소규모 병력을 상륙시켜 8월 20일 밤 공사 중이던 비행장에 탈취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미군은 생쌀을 씹어가며 악착같이 방어 진지를 완성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의 시도는 개같이 실패, 800명 이상이 전사하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지요. 심지어 미군은 이 와중에 실시간으로 비행장을 짓고 있었다는 거. 처음부터 지은 건 아니고요. 원래 일본군이 건설 중이던 비행장이 거의 다 완성돼 있어서 여기다가 마무리 작업만 좀 하면 완공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해병대는 일본군이 남겨놓은 물자를 바탕으로 불과 사흘 만에 초스피드로 비행장을 완공. 여기다가 핸더슨 비행장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버립니다. 미군은 이 비행장을 통해 보급을 재개하고 제공권 확보에 돌입할 수 있었지요.
죽 써서 개줬죠. 일본 해군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8월 24일 미드웨이의 패장 나구모를 지휘관으로 항모 전단을 편성, 뒤늦게 전면 공격을 감행합니다. 나구모의 작전은 그럴듯했습니다. 양측이 가용했던 항공모함은 일본이 3척, 미국이 2척으로 일본이 수적 우위에 있는 상황, 상대적으로 작은 항모인 뮤조를 미끼로 삼아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하고 이걸 저지하러 미군 함재기들이 출동하면 빈집 터리로다가 적 항모를 섬멸한다는 계획이었죠. 이러면 항공기들 다 나가리 돼서 공중 지원도 없을 테니까 그 사이 상륙 부대를 쓱 밀어넣으면 되겠다는 판단이었어요. 실제로 나구모의 계획은 잘 맞아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미끼 역할을 했던 뮤조가 결국 너덜너덜해져 자침시키긴 했지만 그러는 동안 미군 항모 2척에 폭탄을 총 3발 적중시키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미군 함대들이 전장에서 이탈했고 추격을 시도하던 일본군 함대도 보급을 위해 일단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약 1,500여 명의 일본군 육상 병력이 과달카날로 추가적인 상륙을 감행했죠. 하지만 핸더슨 비행장은 이미 풀파워로 가동 중이었고 불침 항모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핸더슨 비행장의 미군 항공대가 일전에 있었던 류조의 공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은 물론 이어서 상륙을 시도하는 일본군 육상 병력과 지원함들까지 시원하게 컷을 내버린 거예요. 거기다 막상 미군 항공모함들도 다 살아있었는데요. 일단은 일본이 정타로 때려 넣은 항공폭탄 3발이 사실은 다 한 척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요크타운급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영혼의 몸빵을 시전한 덕분에 또 다른 한 척의 항모 세러토가는 별 피해 없이 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지요. 심지어 그 3발을 다 맞은 엔터프라이즈도 귀신 같은 데미지 컨트롤로 격침을 면한 뒤 자력으로 철수까지 성공했다는 거. 시작만 좋았지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된 게 없었습니다. 함대 아끼려고 간보다가 미군에게 요새화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었어요. 끝내 디펜스에 성공한 미군은 과달카날 일대의 제공권을 확보했고 일본군은 강제로 전업 암습 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항공기가 출격 가능한 주간에는 당초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밤에만 몰래 활동하며 섬 외곽 정글의 일부 지역만 겨우 장악할 수 있었지요. 물자 보급도 날 밝으면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빠른 구축함을 동원해서 잽싸게 소량씩만 보급했는데 이 광경을 본 미군 병사들이 도쿄 익스프레스라며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답답했던 일본군은 결국 그냥 핸더슨 비행장을 파괴하기로 결정. 10월부터 전함까지 동원한 야간 포격을 개시해 핸더슨 비행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미군 항공기들도 대거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미군 지상병력의 필사적인 저항과 항모의 지원 때문에 끝끝내 점령에는 실패했어요. 결국 문제는 제공권이고 제공권 빼앗으려면 비행장 터뜨려야 되고 비행장 터뜨리려면 항모까지 터뜨려야 된다는 거죠. 일본은 하는 수 없이 가용한 최대 전력을 사용해 제대로 된 승부수를 띄워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나구모를 지휘관으로 총 4척의 항모를 중심으로 한 함대가 구성되어 10월 11일 과달카날로 남하를 시작했죠. 아니 근데 이놈의 나구모는 매번 말아먹으면서 왜 또 지휘관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일본군 내에 이 정도로 항모전 경험 많은 양반이 나구모밖에 없어서 딱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또 나구모도 나름대로 지금껏 그냥 맞기만 한 건 아니라서 중국에서 경험치 꽉꽉 쌓아온 베테랑 파일럿들을 동원하고 일본군답지 않게 정찰도 빡세게 하는 듯 칼을 단단히 갈아놓은 상태였어요. 거기다 현재 미군은 항모 전력에 구멍이 숭숭 나 있었다는 거. 일본이 또 암습 하나는 기가 막혔던 만큼 잠수함들을 동원해 8월 31일에 세러토가를 중파, 9월 15일에 와스프를 격침시키는 등 주력 항모들을 미리미리 잘라놨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진주만에 있던 호넷이 합류를 완료하고 지난번에 빈사 상태로 후송됐던 엔터프라이즈까지 급히 복귀시키면서 겨우겨우 총 2척을 운용 가능한 상황이었죠. 때문에 미군은 미드웨이 때처럼 은신 대박을 노리고 산타크루즈 제도 북서쪽에 토마스 킨케이드가 이끄는 함대를 파견했습니다만 10월 26일 나구모는 철저한 정찰과 빠른 판단으로 이를 회피, 미군 항모 호넷을 격침시키는 한편 지난번처럼 엔터프라이즈에 또다시 3발의 항공폭탄을 적중시키며 중환자실로 되돌려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과달카날 섬과 핸더슨 비행장은 바람 앞에 등불이나 마찬가지로 보였는데 물론 일본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 항모 중 최고의 에이스였던 쇼카쿠가 3발의 폭탄을 맞고 대파, 즈이호도 2발의 폭탄을 맞고 중파됐거든요. 즈이카쿠와 준요가 거의 피해 없이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함재기와 파일럿들이 다 털려서 당장은 싸울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아무튼 단기적으로 보면 미군 쪽이 훨씬 위태로운 게 팩트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용한 항모 자체가 없었던 데다 전함은 애진작에 진주만에서 다 터져나갔고 중순양함이랑 구축함도 앞서
벌써 사보섬에서 암습으로 대거 상실한 상황이라 역대 최악의 위기였어요. 이제 항공모함 없는 거 맞지? 자, 들어가자. 당연히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불과 17일 만인 11월 12일 다시 한번 전면 공세를 감행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그동안 혹시 침몰당할까봐 아껴놨던 전함들까지 본격 동원됐죠. 마침내 다음날 새벽 과달카날 앞 망망대해에서 양측 함대가 서로 마주치면서 난타전이 시작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야방,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전함까지 동원한 일본 측의 화력 앞에 미군은 순양함 2척, 구축함 4척이 침몰되고 여타 함선들도 대거 파손되는 등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나 이 와중에 미군은 어떻게든 기지를 발휘해 그냥 제일 큰 놈만, 그러니까 일본군의 기함이었던 전함 히에이만 집중 포격하는 식으로 대응했고 끝내 히에이의 함교와 지휘부를 날려버리며 전투 불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지휘 계통이 마비된 일본군은 작전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죠. 어찌저찌 스턴을 먹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 측 해상 전력이 압도적인 상황,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핸더슨 비행장과 부족한 항공 전력으로는 이 물량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체절명의 미군에게 구원의 빛이 내려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타크루즈에서 폭탄 3발 맞고 퇴장했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12일 만에 긴급 수리를 받고, 아니 실시간으로 수리를 받으면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날이 밝자마자 엔터프라이즈에 실려온 뇌격기들이 발진해 이미 빈사 상태였던 히에이에게 막타를 날렸고 히에이는 얼마간 버틴 끝에 결국 자칫 일본은 결국 이번에도 상륙 부대를 유기한 채 함대를 일단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던 일본은 다시 한번 절치부심하여 이튿날인 14일 밤 남아있는 전함 키리시마를 앞세워 다시 한번 과달카날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군 측에도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합류한 신형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 다코타가 있었다는 거. 무엇보다 이 신형 전함들은 최신 기술인 레이더가 탑재돼 있었기 때문에 야간전에서도 일본군 함선들을 먼저 식별하고 공격하기에 유리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여전히 구식으로다가 탐조등을 비춰가며 눈으로 적함을 식별해야 됐고요. 물론 실전에서는 막상 또 달랐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막상 레이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 타이밍에 키리시마의 탐조등에 발각당했거든요. 이어지는 집중포화에 사우스 다코타는 일순간 전투 불능이 되어 워싱턴과의 통신마저 두절됩니다. 전기 계통이 멀쩡했던 워싱턴이 한 발 늦게 레이더를 통해 키리시마와 사우스 다코타를 발견했지만 당시 기술의 한계로 둘 중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몰라 섣불리 공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급해진 키리시마가 막타치겠답시고 눈치 없이 탐조등을 켜버립니다. 탐조등 켜면 일본군인데 싶었던 워싱턴은 그 즉시 불빛이 비치는 키리시마 쪽으로 사격을 집중했고 그렇게 키리시마가 전투 불능이 되며 일본군 전함 2척이 모두 파괴됩니다. 보위해줄 함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송함대가 어떻게든 상륙을 시도했습니다만 아침이 밝으면서 활동을 개시한 미군 항공기들의 폭격으로 이번에도 보급품을 모두 잃은 채 맨몸으로다가 정글 속으로 도망쳐야 했지요. 물론 아직 과달카날에서 버티고 있는 2만여 명의 지상군이 있었던 만큼 일본군은 마지막 한타에서의 패배 이후에도 야밤을 틈탄 물자 수송을 계속했고 이 과정에서 유일한 우위였던 어뢰전을 통해 미군에게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미군의 지상 소탕 작전이 본격화되고 해상에서는 어뢰정으로 맞불 작전을 놓기 시작하면서 이마저도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과달카날에 일본군들이 고립되어 정글에서 살아남기를 실천할 차례였어요. 아무리 일본군이 사람 목숨 가볍게 본다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이성이 남아있었던지라 해본영에서도 더 이상의 작전 지속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1942년의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 히로히토 천황의 재가로 과달카날에서 일본군의 대대적인 철수작전이 수립됐지요. 철수가 결정나기 무섭게 포트모르즈비 방면을 공략하던 6인이 동남부의 일본군 세력도 연합군의 역습으로 괴멸 엔딩을 맞았습니다. 개전 이래 처음으로 일본군이 점령지를 잃고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공수가 교대된 거죠. 절망적인 점은 장기적인 방어전에 나서기에 일본의 체력이 너무나도 부실했다는 겁니다. 과달카날에서 6개월간 영혼의 맞다이를 펼치는 동안 항모와 전함, 함재기를 포함한 주요 해상 전력이 대거 상실됐는데 일본에게는 더 이상 이걸 재건할 경제적 역량이 없었거든요. 반면 미국은 전시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앞으로 더 강해질 일만 남았다는 거. 함선만, 장비만 문제냐?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인적 자원
차원의 상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수년간 구르던 고인물 파일럿들과 수많은 고참 승조원들이 다 용궁을 가버린지라 이제는 뉴비들만 데리고 연합군을 상대해야 됐어요. 실제로 이 시점에서도 단순 전력 규모만 따졌을 때는 아직 일본이 우세했습니다만 컨트롤이 안 되니 뭐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은 과달카날에서 철수가 시작된 1943년 초 라바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역습을 감해 6인이 동남부에 탈환을 시도했지만 외려 수송함 8척과 병력 3천여 명, 구축함과 항공기까지 추가로 손실하는 대패를 당하고 그나마 있던 방어 역량마저 싸그리 날려먹었죠. 이처럼 전쟁의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상황에서도 일본군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미드웨이 때와 마찬가지로 과달카날에서의 참패도 철저히 은폐됐고 일본 국민들과 식민지민들은 여전히 일본이 연합군을 쳐부수며 태평양을 호령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 그래 100번 양보해서 민간인들한테는 구라칠 수 있다 쳐. 근데 진짜 문제가 얘네는 자기네들끼리도 구라를 쳤다는 겁니다. 원래도 내부 소통 안 돼서 개판이었는데 이제는 싸우는 족족 지기만 하다 보니 체면 지킨답시고 상부에 올리는 보고회까지 전과를 부풀려서 주작을 가미하기 시작했죠. 결국 이런 개짓거리는 얼마 안 가 업보로 돌아왔습니다. 일본군은 같은 해 4월 남아있는 항공전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과달카날과 뉴기니에 공습을 가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는 별 전과가 없었음에도 대승을 올렸다는 주작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여기서 역습의 희망을 봐버렸다는 거. 주작 전과에 고무된 야마모토 제독은 일선의 장병들을 독려하기 위해 겁도 없이 과달카날 코앞에 부건빌 섬으로 시차를 나가버렸고 당연하게도 이 정보는 미군에게 해독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미군은 야마모토를 제거하기 위해 급히 암살 작전을 수립,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그렇게 1943년 4월 18일 오전 9시 35분 미군 항공대가 부건빌 섬 인근에서 야마모토 제독이 탑승한 폭격기와 호위기들을 발견했고 잠시간의 교전 끝에 폭격기 2대를 모두 격추시킨 뒤 유유히 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주만 공습의 설계자이자 미국 최대의 원수가 허무하게 전사하는 순간이었지요.